어저께 리플이 혼자 11%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요한 구간인 2,400원 요 매물대를 뚫어주고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중심값 2,250원 정도는 넘겨놓고 마무리를 해줘야 그래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종가 마감이 얼마에서 됐습니까? 2,190원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며, 그리고 왜 다시 원복을 했을까?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리플은 더 크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2월 16일 월요일 3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명절 다들 잘 새고 오시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리플 차트는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오늘도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치솟았다가 결국에는 이걸 다 반납하고 왔을까? 자,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재무장관 지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SBI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SBI 홀딩스가 사실 뭐라고 불려지고 있죠? 뭐 굉장히 대단한 회사긴 하지만 리플 세계관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BI 홀딩스에다가 아시아의 리플을 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아시아 지부장 같은 느낌으로 지금 SBI 홀딩스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SBI 홀딩스에서 블록체인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본 재무장관이 그 블록체인 결제 시범 사업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국가에서도 이 블록체인 결제 사업에 대해서 나설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SBI 홀딩스가 어떤 기업이라고 했죠? 아까 리플로만 놓고 봤을 때 아시아에서 리플을 담당하고 대표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결제 사업이다. 더군다나 결제나 송금 시스템 뭘로 하고 있죠? 우리 XRP.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XRP가 또 일본 이 국가적으로서 일으키는 사업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어요. 자,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히든 카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가 아니라 슈퍼앱 X, 도지 XRP들과 결합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구 트위터였던 지금 현재 X, 자, 여기 X에서 페이먼트가 뭐 도지로 등록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이 슈퍼앱으로 거듭이 나면서 그 안에서 엑스머니라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결제도 되고요, 뭐 투자도 되고요, 송금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지까지 요런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을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뭐가 있다더라? 도지랑 XRP라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코인 시장이 뭔가 어딘가 실사용이 되고 실거래가 되고, 그리고 뭐 실결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XRP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그리고 송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XRP는 이 진짜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호재성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리플이 올라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재로 오른 건 호재로 오른 거고, 차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위에 중요한 매물대를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뚫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얼마? 2,400원. 만약에 이걸 뚫어내게 되면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를 못 뚫어낸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요 구간이라도 뚫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2,240원에서 2,250원. 요 정도 구간을 뚫어줘야 그래도 유지 및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두 구간 다 넘지 못하고 2,190원
번에 종가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또 약간 실망감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도 지금 단기 평선은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며칠 안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하락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복구했을 때 거래량 보시게 되면 이렇게나 들어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거래량이 덜 들어왔죠. 덜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크게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 상방 흐름 탔을 때 제대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방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거래량 확 죽이면서 지금 또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리플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며칠간 조금 더 눈치를 보다가 다시 한번 상방 라인을 도전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단기 평선은 안 깨고 지금 이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뚫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모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할 거니까 이 차트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리플이 와줘야 되는데 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올라갔다가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같이 또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돌파 마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려면 지금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호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다. 자,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법안이 없이는 암호화폐 규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있어야 암호화폐 규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코인 시장,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소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작년 10월달 신고가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자산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국장 안 하면 바보 소리 듣죠. 미장에 투자해야 된다. 금에 투자해야 된다. 은에 투자해야 된다. 뭐가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지금 코인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떠돌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작년 10월달 이후로 우하향 방향으로 내려왔고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5,500 뚫었죠. 미쳤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락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락하기 전에 차트를 보셔야죠. 지금 코인은 계속 미친듯이 내려오기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자산들과 코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요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클래리티 법안이 우리 코인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줄 호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나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걸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코인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이저 종목들을 들고 있다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만질 수는 있겠지. 근데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메이저 종목들은 사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루 만에 뭐 1000%, 2000% 수익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실제로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 17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리플이 혼자 17%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리플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또 같이 쳐다봐야 되느냐? 이런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력들은 항상 작업 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작업을 치느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세력들이 조금 더 돈을 싹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플은 17% 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 스파크라는 종목은요. 자, 그때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고 나서 5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바닥부터 고점까지 500% 이상 상승을 했고,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그때 당시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올랐던 구간까지 원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물려있고 손실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가격을 눌러놓고 밑에서 매집하다가 한 번에 빵 올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조금씩 공공연하게 펼쳐질 때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올릴 준비를 하는 이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또 찾아내버렸죠. 자,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을 눌러놓고 밑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 빵 띄울 거고 최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소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기 전에 알고 미리 정보를 알고 들어가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됐을 때 미친 듯한 수익률을 같이 먹고 나올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1000% 수익 보셔야 되니까 댓글에 1000%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자꾸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할 미공개 종목, 떡상수의 종목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요런 식으로 010-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넣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 정책상 막혀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기 직전에 우리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고점에서 딱 세력들 뒤통수 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최소 1000%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 다른 자산군들과 키 맞추기를 하러 쭉쭉쭉쭉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찾아오는 불장에서 돈을 제대로 벌려면 시드를 요때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 시드가 100만 원일 때랑 1억일 때랑은 천지 차이예요. 50%의 수익을 한 번에 봤다고 했을 때 자, 50만 원의 수익을 볼 것인가 5천만 원의 수익을 한 번에 볼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장 직전까지 시드를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대로 한번 시드 만들어서 이번 불장 정말 마지막 불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좀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자, 댓글에 서인아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상단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댓글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달아두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 후반부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인아 최고 화이팅! 도움 서인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가 쫄깃쫄깃하군요 라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분이 목소리 좋다라고 하셨네요. 좋다는 의미죠. 네, 감사드립니다. 명절 앞두고 세력들이 잠깐 빼먹고 쉬는군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리플라이팅 서인아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어피티에 1조 원이 들어왔는데 1일 종가를 따져보니 밤 11시 기준으로 190원 올랐음이라고 하시네요. 네, 뭐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잘 넘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네, 서인아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도 XRP는 못 올라간다는데 알고 있나요? 규제에 걸려서 전체 물량의 20%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35%를 갖고 있으니 그 양이 자그만치 140억 개라는데 그 많은 물량을 버리지 못해서 법안 통과는 안 된다네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주시지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좀 오래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리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일단 축약을 했는데, 소각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이 다른 투자 운용사에다가 물량을 맡기는 방법을 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물량을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기는 조금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다른 투자 운용사에다가 이 물량 가지고 있는 거를 맡겨서 운용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떡국이나 먹어 안 되는 머리 돌리지 말고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을까요?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이나야 다 틀렸다. 지금 빠지고 있다. 2,400원 개뿔이라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2,400원을 넘겨야 제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죠. 2,400원을 간다고 한 게 아니라 영상을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도 안 됐다. 설레발 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어제 그래도 이 시총근 리플이 11% 상승을 했던 거는 조금 신나는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네, 도움 다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댓글 상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